네, 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등 운동에 이어서 올림피아 출전하는 송하루 선수 운동 영상과 제 하체 운동을 같이 병합해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주도 안 남았죠. 지금 한 20일 정도. 사실 지금은 뭐 이렇게 시즌이 아니라서 지금 비시즌 때 운동하는 루틴대로 진행했고요. 그 앞쪽 위주로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하름 선수는 대회에 맞는 포커스로 해서 힙 운동 위주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 송하름 선수는 지금 이너 타이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극강의 다이어트 상태이십니다. 2월부터 준비를 해서 5월에 뉴욕, 10월에 대만, 그 다음에 지금 11월에 올림피아까지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건강 상태도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자기가 이제 그걸 해내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너를 먼저 하고 있는 이유는 무릎의 안정성 때문에 아마 먼저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내전근 같은 경우가 이제 굴곡, 내전 기능이 있는 거고 대내전근, 뭐 장내전근, 단내전근, 박근, 뭐 치골근 뭐 이렇게 있는데 내전근이 너무 타이트하면 X자 다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느슨하면 O다리가 되죠. 내전근이 굉장히 이런 고관절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 전에 살짝 워밍업식으로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간지가 안 나잖아요. 지금 바깥으로 해서 다시 이제 둔근, 중둔근 위주로. 다리가 많이 얇아졌어요. 이게 확실히 시합 때 3번씩 할 때랑 BCN 때 1번씩 할 때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첫 종목으로 이너타이를 선택하신 이유는 내전근과 이런 가동 범위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인아웃을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고관절에 먼저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오늘 루틴의 주요 관점은 형님 하체 앞쪽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선생님은 실내 힙 쪽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송환 선수 운동 루틴이 하체 운동 루틴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운동하는 루틴을 봤을 때는 좀 힙에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 운동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저는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고관절을 풀어주는 목적으로 사실 운동을 이렇게 인아웃을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죠 저는. 남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항상 운동 영상을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전체적인 근육은 필요 없는 근육은 없습니다. 초보자들은 못 느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중상급자가 됐을 때 내가 이 소홀히 했던 부분에 부상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죠. 이너타이, 아웃타이 할 때 이 상체 포지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사실 뭐 되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엉덩이, 그러니까 뭐 이제 이너타이 할 때 힙을 들고 등 기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앉아서 이 시트 포지션에 맞게끔 진행하시는 분이 있고 뭐 아웃사이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스쿼트 상체 각도 숙이는 한 70, 80도 정도 숙여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뒤로 기대서 하는 거랑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어쨌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송환 선수는 라인에 대한 형성에 대해서 훈련이고 저는 이런 고관절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성에 맞게 동작 자세도 조금 변형이 되지 않나. 보통 그냥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면 그냥 그 시트 포지션에 맞게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티드 레그컬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고관절에 굴곡이 일어나면서 대퇴장두가 고관절이 붙어있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늘어난 상태에서 컬을 하는 거기 때문에 라잉이랑 누워서 하는 거랑 시티드랑 다르거든요. 그리고 송환 선수 보면은 지금 할로우 포지션에서 등을 다 붙이고 있어요. 힙 골반부터 등 상부까지. 왜냐면 본인이 백포즈 했을 때 이 늑엉결이 많이 이 전방 경사가 심하고 열려서 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에
어떤 자세로 해야 맞나요? 라고 하는 거는 저희는 둘 다 시합의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시합에서 피드백 받고 시합에서 포즈 잡았을 때 좀 부족한 부분에 맞춰서 거의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로 미묘한 차이잖아요. 진짜 모를 거예요. 지금 허리 피고 있는지 할로우 포지션을 닫고 있는 건지. 자, 익스텐션 이건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을 하늘 방향으로 이제 보게 한 상태에서 최대한 대퇴 직근을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엉덩이를 떨어뜨리면서 조금 더 신장 수축을 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발목이 무릎보다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무릎에 물이 가지 않는 선까지만 4두에 계속 힘이 걸려 있고, 저기 보시면 결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무대에서 포즈 취하고 있는 다리 보폭을 정하고 무대에서 보폭을 이렇게 취한다. 그럼 이 포폭 그대로에서 계속 익스텐션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궁금했는데요. 항상 형님 익스텐션 하실 때 원레그로 하시더라고요. 이 원레그를 쓸 때 장점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듯이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 발로 거의 보통 힘을 밀기 때문에 그런 균형 밸런스를 맞추려고 원레그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저는 원레그를 좀 많이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스쿼트 하기 전에는 중량을 익스텐션을 많이 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냥 한 15개 할 수 있는 정도. 다리 전면부를 다 쓰려고 하는. 예전에 다리가 아예 대퇴 4두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익스텐션에 되게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 10세트 정도, 7에서 10세트 정도, 거의 앞쪽이 다 털릴 때까지. 왜냐면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힘 주는 느낌이 신경 전달이 안 되니까. 익스텐션 참 많이 하는 운동인데,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발목이 무릎뼈보다 더 올라가게끔 발목, 무릎, 골반 이렇게 사선으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능을 쓸 수 있느냐. 의자에서 다리 들라고만 해도 힘들죠. 근데 여기서 더 올려야 되니까 직근을 많이 잘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스미스 머신으로 이제 와이드 스쿼트 하고 있죠. 굉장히 저 이거 처음 보는 동작이에요. 저렇게 잡으면 이제 허리 부담이 많이 없죠. 그러니까 안쪽이 본인이 이제 와이드를 쓸 때 안쪽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리 모양에서, 그래서 내전근 운동을 하고 뒤에 햄스트링 대퇴 2두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를 하는 것 같아요. 스쿼트를 별로 안 좋아해요, 성원 선수는. 네. 왜냐면 굉장히 힘드니까. 동작 보면은 잘 한다고 느끼시나요? 근데 저도 이제 수많은 비키니 선수들을 봤잖아요. 근데 굉장히 똑똑하게 운동을 해요. 자기의 몸에 관찰력이 되게 뛰어나요. 내가 여기가 안 좋다라는 거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운동 방법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전면 헥스쿼트로 해가지고, 어쨌든 스쿼트, 헥스쿼트, 두 개 뭘 해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말이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전면부 위주로 많이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어깨랑 골반의 일직선이 등패대에 붙기 때문에 허리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대퇴 전면부에 다 쏟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프리스쿼트는 분산되는 기분이 있죠. 아무래도 내가 이런 정렬, 체스트업부터 해서 척추 정렬부터 해서 다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로 따지면 스틱 같은 느낌. 이번 루틴에서는 스쿼트를 프리로 안 가져가시고 머신으로 가져가신 이유는 그럼 전면에 확실히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 유명 올림피아 선수분들도 프리스쿼트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세한 틀어짐이 중량이 올라갔을 때 다치거든요. 머신은 궤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발목 이런 배치 굴곡, 발목이 유연성이 안 좋다라든지 아니면 무릎이 안 좋다든지 골반이 정렬이 좀 불균형하다든지라고 하면 헥스쿼트를 중량을 칠 수 있고, 프리스쿼트는 내가 다 이런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중량까지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발을 보면은 거의 11자 흡사하게 해놓고 무릎을 보통 이제 바깥에 항상 돌려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살짝 이런 골반의 틀어짐이 있습니다. 이게 운동 시작할 때부터 그랬고, 그래서 최대한 잡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거울 보고 프리스쿼트 할 때 일부러 왼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발이 또 왼발잡이라서, 오른손잡이에 왼발잡이라서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살짝 오른발에 힘이 약해서 상체 열어주고 최대한 깊숙하게 내려가서 엉덩이가 늘어난다는 느낌까지 많이 하려고 하고, 하단 쪽으로 많이 내리면 발목 유연성이 좋으면 많이 내릴 수 있고, 발목 유연성이 좋지 않으면 이제 발을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 직각이 제일 좋은데 뭐 좀 더 어려우면 좀 더 위로 올려서 하셔야 되겠죠. 무릎이 나갔을 때 무릎에 부하가 걸리면은, 그러니까 발목 유연성에 다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발목 유연성. 혹시 이 발의 위치나 뭐 발을 내외전, 외전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운동할 수 있는 자극 를 달리할 수 있는 것도 있나요? 뭐 직각 범위 발폭이 위로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뒤쪽 부분에 타겟을 많이 갈 거고, 많이 내릴수록 전면 부위에 갈 거고, 많이 와이드하게 벌릴수록 안쪽의 비중이 많이 갈 거고. 근데 너무 좁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중심, 발 중심은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앞쪽이 6, 뒤쪽이 4, 뒤쪽이 6, 앞쪽이 4, 5대5. 근데 저는 발바닥에 바깥 날에 힘을 많이 주고 하고요. 외측에 많이 힘을 가게 하려고. 그리고 발가락 끝에 힘을 줘서 내가 종이를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발로 밀고 있습니다. 스쿼트 머신도 V 스쿼트 머신, 백 스쿼트 머신, 이게 상체 각도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로, 어떤 관점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후면 쪽으로 대퇴 둔근이랑 대퇴 햄스트링, 대퇴 이두 쪽으로 많이 했을 때는 저는 V 스쿼트를 쓰라고 하는데, 저는 V 스쿼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안 힘들어요. 사실 별로 힘든 걸 모르겠어. 헥스쿼트 같은 게 오히려 더 저는 힘이 들고, 근데 V 스쿼트를 할 때도 있어요. 대퇴 후면 쪽 할 때는 안다라는 느낌보다는 살짝 엉덩이 뒤로 뺀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데드도 아니고 스쿼트도 아닌 뒤로 밀어내는 동작을 할 때 있거든요. 그리고 발판 높이나 기울기는 발목 가동성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자, 원레그 데드를 하는데, 보통 원래 덤벨을 잡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바벨로 잡고 하는데, 스미스 머신은 조금 더 그러니까 송하른 선수도 마찬가지로 대회 날이랑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프리웨이트 비중이 아마 점점 줄을 거예요. 부상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한쪽에 텐션을 많이 걸어놓고 이 왼쪽 다리에 최대한 많이 늘릴 수 있게 운동하거든요. 보통 이제 바벨 잡고 하면 바벨을 앞으로 좀 뻗어서 뒤쪽이 더 텐션이 좀 늘어나게 하는데, 사실 저도 원래그는 잘 안 해가지고 레그 프레스 진행하죠. 레그 프레스가 어쨌든 이렇게 좀 그 옆에 있는 레그 프레스처럼 그냥 헥스쿼트처럼 이렇게 헥스쿼트를 뒤집어 두면 레그 프레스잖아요. 그 느낌이 있고, 이렇게 보면 살짝 포물선으로 오는 게 있어요. 스쿼트 프레스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조금 더, 저는 엉덩이 보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살짝 엉덩이가 떨어지게 일부러 하고 있거든요. 떨어지게 해서 지금 보면은 살짝 버딩크가 일어나면서 허리가 살짝 말리게끔 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아까 송하른 선수 보면은 허리 상체 살짝 말고 하죠. 더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허리 부담이 많이 가면, 그러니까 상체가 이제 스쿼트를 하면 프리 스쿼트도 거의 70도까지 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허리가 부하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리에 좀 집중도보다 허리에 장요근이 타이트할 수도 있고, 이런 몸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머신으로 하시는 게 더, 그러니까 굳이 프리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굳이 무조건 원활함의 기준에 가깝게 해야 다리가 크진 않습니다. 이제 아웃사이 해가지고 중둔근 타겟으로
처음에는 이너 있죠. 이제 아웃으로. 저 팔을 저렇게 앞으로 하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저거는 모르겠네요. 저거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저는 라잉 레이컬. 이건 크게 사실 어려운 게 없죠. 뭐 이제 송환 선수가 저랑 달랐던 거는 저는 살짝 발목을 세워가지고 종아리 힘이 안 가게 해서 최대한 종아리 힘이 안 가게 해서 이제 커리어 동작을 했는데 아까 송환 선수 라인 보면 발을 막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굴곡시키지 않고 아래 내려놓고 동작을 아까 진행한 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체 훈련하실 때 전측 후면의 비중을 다 동일하게 가져가시나요? 전면, 측면, 후면, 그다음에 이제 안쪽까지 다 골고루 하려고 하는 편이죠. 다리 모양 보고. 이게 하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혹은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걸 추천한다라는 부위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앞에는 이제 4두, 뒤에는 2두니까 뒤쪽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쨌든 둔근이라는 게 골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리고 이제 직립 보행을 했을 때 잘 걷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냥 빼먹는 부위를 안 하는 게, 그래서 내가 골고루 했나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예전에 운동 시작했을 때는 아예 거의 후면 비중이 되게 적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단점이 됐지만 골고루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저 스탠딩으로 힙 사이드를 해서 또 둔근에 힘을 주고 있는. 보통 이거랑 이제 덩키킥처럼 킥 차는 걸로 같이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환 선수도 보면은 다양한 각도, 다양한 운동 루틴으로 자극 범위를 좀 다 다르게 주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미를 최대한 잃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엄청난 어쨌든 실루엣이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운동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건 남편이 아니면 못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엉덩이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라는 생각. 이게 살이 쪄서 엉덩이 큰 거랑 호떡 말고 진짜 그냥 뭔가 뭐라 그러지 이거를 살짝 안에 뭔가 보형물 같은. 그러니까 쟤는 저한테 이제 다리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징그럽다고. 혹 달린 거 같아.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아름다운 힙 라인을 위해 가장 추천하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는 근데 좀 이게 뭐 초보자, 중급자, 상급자에 좀 다르겠지만 스쿼트가 전 직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무릎 회전을 살짝 돌려놓고 사이드로 하고 있어요. 저렇게 많이, 그러니까 상지를 고정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까 이런 아웃사이드 할 때도 잡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스쿼트 할 때 맨몸한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팔 뻗거나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네. 네. 저도 저런 지지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보면은 이제 어깨 운동할 때 보면 사이드 틀어질 때 무릎 살짝 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가 뭔가 딱 고정돼 있다는 느낌. 오늘 이제 성하른 선수가 같이 이제 리뷰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지금 시합이 얼마 안 남았고 또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저 혼자 리뷰를 했는데, 다음에는 이제 같이 컨텐츠로 하면은 저 미국 가죠. 저희가 미국에 또 같이 가서 응원할 거기 때문에 네. 영상 편지라고 할까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송하른 선수가 올해 진짜 올해를 다 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갈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은 관심과 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